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과 추론의 전략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수리논술 선생님들 이제 5분의 설명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시에서 그 조준용 미래탐구 고등 입시 사업장님이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일단 제가 어머님들 좀 생각이 궁금한 게요. 아이들 논술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정하려고 오셨습니까? 어머님들 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아, 하기로 마음 먹고 오신 거예요? 네.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기도 하십니까? 네. 어, 일단 왜 이제 우리가 논술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논술 모집 인원입니다. 2024 논술 전형에서 연세대 250명, 한양대 155명, 성균관대 212명, 서강대 70명, 중앙대 261명, 경희대 301명, 이화여대 135명. 자, 모두 37개 대학 6,699명을 자연계에서 논술로 선발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논술 쓸 때는요, 낮춰서 쓰진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 다 상향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의 원서를 쓰죠. 그래서 사실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붙었지? 저성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 굉장히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자기의 어떤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대비 대학을 정말 잘 가는 학생, 논술로 합격하면 무조건 대학을 잘 간 게 되거든요. 그런 학생이 6,699명이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학계열 158명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진행을 하셔야 돼서 제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줄거리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의학계열은 158명, 약학계열 76명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 전형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학생부가 약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이다. 내신 반영이 없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이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경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경희대와 이화여대가 내신 반영을 조금 하다가 2024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전혀 없앴습니다. 한공대, 한기교, 한양대. 자, 그러면 내신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 논술 전형에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카톨릭대 의학계열을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대학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카톨릭대 의학계열, 그러면 카톨릭대 의대, 그럼 내신이 좋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전형 총점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내신이 30점입니다. 자, 전형 총점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교과 반영이 30%이기 때문에 3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7등급이 29.1입니다. 0.9점 감점되죠. 네. 논술은 몇 점? 70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성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낮아도 상관이 없다. 아예 반영 안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 반영을 해도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신이 별로 안 좋아도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라는 거죠. 자, 수능 성적이 낮아도 기회가 있다. 네. 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자, 연세대와 한양대를 포함해서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최저를 맞춰야 쓸 수 있는 대학들이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예인데요. 국수형 탐구 한 과목 반영. 이렇게 했을 때 중앙대 자연계열은 3합 6,
서강대 3합7, 뭐 건국대 2하보, 경희대도 2하보예요. 이화여대도 2하보고요. 이화여대는 이제 수학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홍익대 3합8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낮은 그 기준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능 최저는 정시에서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게 수능 최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낮아도 쓸 수 있는 전형, 이것이 논술 전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낮아도 또 수능 성적이 좀 생각한 것보다 좀 안 나와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설명의 제목이 논증과 추론이 왜 대치동 최고의 자연계 논술 전문 학원인가, 이게 이제 제 오늘 설명의 제목인데요. 일단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이게 이제 제가 창시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잘 풀린다 라는 수리논술 문제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그 수학 연구가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풀려 라고 얘기한 것들을 제가 논술 문제의 특징에 맞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게 이제 앞 글자만 따면요. 직관수, 거추, 구의 그분 이렇게 돼요. 이게 노래도 있거든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갑자기 노래를 왜 부릅니까, 그죠? 네. 이게 랩이에요. 직관수, 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을 수업을 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합격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잘 풀렸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급하기 시작한 건데, 여기 이제 분당에서 수업하시는 우리 수리논술 선생님들은 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을 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 논증과 추론 수리논술 선생님들의 강점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면 첨삭과 진단, 10년간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원서 상담, 이것이 우리 논증과 추론 선생님들 어떤 수업을 들어도 이러한 대면 첨삭과 원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반에서 파이널까지 우리 학원에 이제 등록하시는 순간부터 파이널 수업을 할 때까지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논술 토탈 케어 프로그램. 입반 상담할 때 그냥 뭐 너 듣고 싶은 거 들어가 아니라 학생의 지원 대학, 지금 현재 학생의 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반을 듣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하는 게 좋겠어, 어떤 강의를 듣는 게 좋겠어, 학습 수강 관리, 그다음에 원서 쓸 때 원서 상담,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수업이 소수정예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면 첨삭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학생을 밀접하게 관리하고 학부모와 늘 소통하는 이러한 수업이 논증과 추론의 논술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학원이다. 근데 저는 이게 학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듣는 학원으로 온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저는 학원의 가장 그 기본적인 존재 이유이고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치동에서 이제 저희하고 좀 경쟁을 하는
모 학원이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저는 그 학원의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봤을 때, 과연 이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는가, 그 학원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어떤 기본 정신이 없는 학원에 대해서 저는 근본이 없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그 학원하고 이제 저희하고 좀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고민도 하시고 이 근본 없는 학원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 정말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학생의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반 시스템. 네. 그러니까 보통 뭐 학원에 가면 여기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발전이 있고 합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레벨별 수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반은 이제 의학계열 반이고요. Y반은 연세대 대비반, 그 다음에 S반은 연안성서 중경이, 네. 그 다음에 H반은 중상위권 대학 대비반, 그 다음에 U반과 K반은 이제 중위권 대학 대비반이고, 그 사이사이에 자, M반과 Y반의 사이 레벨로 MI반, 네. S반과 H반 사이에 사이 레벨로 SH반, 이렇게 이제 쭉 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반이 우리 아이에게 맞느냐, 이거는 현재 학생의 실력과 지원 대학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반을 수강하게 됩니다. 레벨 테스트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상담해 보면 충분히 어떤 반이 맞는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레벨 테스트를 따로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분반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자기 실력에 맞는 반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저희 논증과 추론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대학, 모든 학생들을 위한 논술 프로그램. 저희 이제 논증과 추론에는 이제 최상위권 의학계열 반부터 중위권 대학의 대비반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량 생산 체계에서 네? 다품종 그 소량 생산 그 시스템이 체계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논술이요. 미적, 기하, 확통 막 시험 범위도 다양하고요. 학생들이 공부한 히스토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미적, 기하, 확통 다 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냥 뭐 잘 되는 수업 뭐 이런 것만 개설해서 이렇게 이제 반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근본 없는 학원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학의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파이널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논술은 시켜라. 네. 이 기회를요.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논술을 이제 시킨다면 논증과 추론의 그러한 가장 발전되고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당에서의 수업은 S반입니다. 토요일 날 1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원은 20명에 20명 되면 딱 마감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S반은 연안성서 중경이 대비반이고요. 제가 두 레벨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Y반하고 S반 두 반의 두 레벨의 수업을 하는데
제가 뭐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대치동에서 세 타임, 분당에서 한 타임 이렇게 이제 네 타임을 진행을 하고 분당에서 제가 S반, Y반 다 개설할 수는 없어서 S반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안성서 중경이를 대비하는 반이다. 그럼 Y반은 뭐냐? 내가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는 정시로 갈 자신이 있어서 논술로는 연세대만 쓰겠다. 네, 그러니까 Y반이 조금 더 상위 어, 레벨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연대도 쓰지만 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어머님들이 이제 육논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원서를 쓰고 준비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 S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S반의 그 시험 범위인데요. 네,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는 미적 기하 확통을 다 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앙대는 미적 기하, 성균관대는 수일 수투. 네,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미적 기하 확통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기하나 확통, 뭐 미적을 선택할 경우에 기하나 확통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잘 준비해서 시험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아이는 기하가 약해서 확통이 약해서 논술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논술 시험을 보러 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다 서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 미적 선택이기 때문에 기하 확통 쪽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뭐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 S반은 그렇습니다. Y반은 조금 뭐 미적 기하 확통이 골고루 좀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약간 레벨을 차이를 둬서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고. 성균관대에 대해서 제가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균관대는 지금 수일 수투에서 출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일 수투니까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시험 보러 가서 그냥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범위는 수일 수투지만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수능 수일 수투 공부한 걸로 풀 수 있는 논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수일 수투는 잘 하는데 성균관대 수일 수투 논술 문제를 주면은 이거는 못 풀겠다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수일 수투니까 나중에 그냥 수일 수투 공부한 실력으로 가서 시험을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략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맡은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요. 저희 그 논술 TV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와서 좀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유튜브에서 논술 TV 검색하시면요. 저희 이제 논증과 추론의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요. 네, 거기에서 제가 요런 상황을 대비해서 S반 입시 설명회를 영상으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저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S반 입시 설명회하고 또 제 수업에 대한 설명. 요새 어머님들은 다 유튜브로 이렇게 다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S반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